안녕하세요. 참 오늘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자, 조용한 살인자가 있대요. 어떤 것이 조용하게 우리 몸을 죽여갈까? 살인자, 비만한 자. 비만한 자는 50세도 못 살죠. 왜 그럴까? 비만한 자는 자체에서 세균이 번식한다고 그래요. 자, 비만한 자는 자체에서 세균을 번식한다는 뜻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볼 수 있죠. 비만한 자는 왜 비만이 올까? 음식물이 섭취가 그저 한 10% 20%만 섭취되고 나머지는 다 살로 찌죠. 축적되죠. 배설이 안 되죠. 그것이 대사증후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대사증후군을 지닌 경우는 성인 4사람 중에 1사람이랍니다. 대사증후군. 비만 환자가 지금 우리나라의 40%, 60%까지 지금 육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조용한 살인자 아닙니까? 비만 환자는 제일 먼저 오는 병이 뭐예요? 배설이 안 되고 독이 나오니까 몸속에서. 그래서 뭐가 와요? 제일 먼저 암이 오죠. 비만 환자는 여자 똥똥한 사람은 유방암, 뚱뚱한 사람은 남자 대장암이 온다. 이게 조용한 살인자지 뭐예요. 대사증후군 걸린 사람들이죠. 과거에 현재에 당뇨병 있는 사람, 고혈압 있는 사람들, 또 고지혈증 있는 사람, 동맥경화 있는 사람 조용한 살인자죠. 그걸 당뇨병 걸린 사람 치고 오래 살아요. 또 혈압이 올라간 사람 약을 섭취하면은 오래 못 살고 죽죠. 동맥경화 걸린 사람들, 혈관이 굳어가는 사람들은 조용한 살인자죠. 이것이 흡수, 배설이 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신진대사가 불통인 사람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봐요. 여러분, 동맥경화 왔다, 비만 왔다, 당뇨 왔다, 그러면 이 개개의 질병으로 치료를 해왔잖아요. 당뇨병은 당뇨병만 치료했고 심장병은 심장병대로 치료해왔잖아요. 모두 한 몸이에요. 한 피예요. 한 체액이에요. 우리 한 영양분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약한 부분에 먼저 질병이 찾아왔다 이것뿐이지 한 면역체계죠. 그래요. 한 면역체계죠. 나무라면 한 나무죠. 그럼 한 사람이죠. 우리 한 사람이에요. 이를 한 사람 속에서 이러한 대사증후군이 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비만은 나타나느냐, 그 다음엔 두 번째는 면역체계가 무너지니까 암이 왔다, 결국은 체온이 떨어져 죽었다. 이 뿌리는 뭐예요? 결국 뿌리는 저염고미인 무기질이에요. 무기질이 없으면 썩어요. 썩으면 뭐가 찾아와요? 세균이 찾아오죠. 비만 환자 뭐라 해서 내가요? 자체에서 세균이 번식한다. 비만 환자는 체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물질이죠. 비만 환자가 다 유기물질 아닙니까? 그 유기물질을 분해해 주는 게 누가요? 부패균이 분해해 주잖아요. 그럼 우리 몸속에 자, 콩도 삶아서 놓으면 누가 찾아와요? 바로 부패균이 오느냐, 발효균이 찾아오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 밭에다가 배추 한 폭을 그냥 놔둬요. 뿌리를 잘라서 양분이 빨아올리지 못하게. 그러면 그대로 썩어가죠. 그 부패균이 죽이는 썩어가는 거예요. 비만 환자, 이게 부패균이 와서 우리를 산산조각을 파먹고 우리를 결국은 조용하게 생명을 죽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기물질을 무기물질로 바꿔줄 수 있는 신진대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무기물질이 결핍되니까 조용한 살인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인을 당하지 않고 건강에 얻으려면 무기질을 섭취해주면 된장이 1000년 동안 사는 것처럼 우리 몸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무기질이 땅속에 바닷속에 많아요. 햇빛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유기질로 변하죠. 유기질로 변하면 그것이 유기질이 나무가라면 나무가 1000년, 2000년 살고, 그렇죠? 사람도 무기질로 계속 매일 섭취만 하고 우리 무기질이 우리 몸속에 썩지 않는 물질, 부패균이 같이 역사를 해도 우리 신진대사를 원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장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물질을 체인지해야 돼요. 그럼 우리 몸속에 유기물질이 체인지됐죠? 그러면 배설되는 물질이 뭘로 체인지돼야 돼요? 무기질로 체인지되겠죠? 그러면 무기질로 체인지되지 않는 사람은 조용하게 살인자가 대사증후군으로 인정하면 돼요. 여러분, 비만은 조용한 살인자죠. 스트레스도 조용한 살인자고, 갱년기 온 사람들이요. 그리고 위액을 분비 안 하는 사람, 소화 안 되는 사람, 조용한 살인자예요. 이게 살인자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유기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온 각세포의 푸틴 들어가죠. 또 거기서 먹고 난 찌꺼기를 컴아웃, 바깥으로 빼내죠. 그럼 빼내지 못했을 땐 그걸 갖다가 신진, 대사증후군이죠. 그때는 혈당이 올라가고 노폐물이 배설이 안 되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비만, 성인병, 그것이 조용한 살인자. 세포 속에 들어있는 노폐물을 어떻게 돼요? 분해하고 해독해 주는 것이 무기질이다. 그러면 우리가 조용한 살인자에서 벗어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세포가 이렇게 있다. 세포가 있으면 유기질이 들어가죠. 우리가 먹는 포도당이 들어가요. 세포가 먹었어. 먹고 나서는 반드시 찌꺼기가 나오죠. 이 찌꺼기가 뭐냐? 이것을 세포가 먹지 못하고 유기질이 그대로 나온다면 이게 조용한 살인자예요. 그럼 이것이 유기질이 나오지 말고 뭐가 나와야 돼? 무기질이 나와야 돼요. 찌꺼기가 다 없어져 분해돼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질이 우리의 신장이나 땀이나 항문이나 이런 폐로 통해서 바깥으로 나와야만이 우리가 대사증후군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은 조용한 살인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대사증후군은 어떤 질병이 오느냐, 여러분들. 대중에 어떤 질환인가? 고혈압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당뇨병이에요. 심장병이에요. 뇌졸중이에요. 이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반건강체 사는 사람들이 대사가 되질 않아서 오는 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뇌졸중 이런 질병이 개개 질병이라면 큰일 납니다. 이거 온 사람들은 전부 우리 혈액도 병들었고 온 전신이 다 병들었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요. 사람 한 개 통 속에 혈액이 들어있죠. 그럼 그 혈액이 어디로 가요? 눈으로 들어가지, 머리카락으로 가죠, 발리로 다 가죠. 그 물이 건강한, 그 혈액이 건강하면 다 눈도 코도 다 건강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을 했어요. 눈이 밝은 사람은 온몸이 밝다. 눈이 어두운 사람 온몸이 다 병들었다. 어둡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한 개 통 속에 조용한 살인자가 비만이다, 고혈압이다, 심장병이다, 뇌졸중이다. 이런 것이 오는 사람은 조용한 살인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근 의학계에서는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비만, 고지혈증, 지방간, 이 생활습관병이라고 그러는데 생활습병이 아니에요. 우리 몸속에 피가 탁한 게 아니죠. 피가 무기질이 그 혈액 속에 무기질이 삼투압작용을 하고 pH도 맞춰주고 세균도 죽이고 혈액을 썩지 않게 만들어 주니까 이놈의 것이 유기질이 그냥 소화도 되고 배설도 되고 해독되고 우리 몸을 핸들링 하지 않습니까? 무기질이 없으면요 핸들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인 무조건 조용한 살인자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근데요 최근에
5년 동안 안쪽에 대사증후 오는 것이 65%랍니다. 65%면 얼마예요?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전부 소화 안 된다는 얘기죠. 배설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대사증후군. 그러면 대사증후군이 우리 국민이 지금 65%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뭐 80세, 90세, 70세 장수한다고 하지만 전부 골골골골골 하면서 아이고 하면서 살죠. 건강하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20대, 40대 사람들이 영양 만점 아니에요. 얼마나 잘 먹어요. 이렇게 비만들이 오고 그냥 보면 이게 굽고 사람이 얼마나 커져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전부 대사증후군에서 65% 증가돼가지고 죽어간대. 조용히 죽어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기질이 저염고미 농도가 결핍증이죠. 그래서 대사증후군 공통의 원인은 뭐예요? 저염고미 농도가 결핍증이다. 무기질 결핍. 그래서 유전아 어머니가 제왕절개했거나 저체중 난 애들은 그것이 그대로 이어받는답니다. 이게 그래서 대사증후군이 온다는 게 그래요. 그런 애들이 유전적 원인으로 해가지고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이 타고난답니다. 이래서 오는 애들이 바로 대사증후군으로 해서 소아당뇨, 소아암 이런 것들이 많이 찾아오죠. 이게 대사증후군에 속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자각 증세도 없으면서 대사증후군에 걸린 사람, 저 사람 암이래? 아유, 저 사람 고혈압 환자래? 저 사람 당뇨 환자래? 그다 고칠 수 있는데 그게 약이나 먹고 하다가 합병증 오면 그땐 고치지 못하죠. 그게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이 자각 없이 찾아오는 것. 이 간은 신경통도 없죠. 신경이 없으니까 간에는 또 질병이 온 것도 모르죠. 통증도 모르고. 그래서 조용한 살인자예요. 대사증후군 초기에 당뇨 오는데 당뇨가 벌써 거의 병 들거든 당뇨에 찾아왔지 벌써 처음서부터 당뇨 오는 걸 알아요? 그냥 보니까 합병증 왔어요 벌써. 고혈압도 이래서 없고요. 이 대사증후군 예방하는 방법은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뱃살이 낀다든가 감기가 온다, 폐렴이 있다, 천식이 왔다 하면 벌써 내가 소화 안 된다, 통증이 온다 하면 벌써 대사증후군이 왔다. 조용한 살인자가 나가 찾아왔다. 빨리 치료하자. 신진대사의 대사증후군을 푸는 것이 신진대사죠. 그것이 저염고미만 많이 섭취면. 이런 사람은요, 발효냐, 부패냐, 이걸만 알면 돼요. 부패는 염증이죠. 우리 몸에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패되면 염증이 막 찾아오고 세균이 번식하면 약을 먹죠. 결국 이 사람은 조용한 살인자로 죽어요. 발효는 뭐예요? 우리 몸을 썩지 않게 해줘. 부패균도 있지만은 우리 몸을 썩지 않게 해주잖아요. 해독해주고 유기물질을 분해해서 바깥으로 노폐물을 빼내는. 그래서 우리는 저염고미 농도가 바닷물 농도가 없이는 조금 더 살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체 근육이 하체로 전부 근육세포가 4분의 3이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 마그네슘이 들어야 되고 혈액 속에는 나트륨이 있어야 되고 우리 세포 속에는 칼륨이 지켜줘야만이 대사증후군에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부면이 많다, 허리둘레가 너무 남성은 90인다, 여성은 80이다, 중성지방이 150 넘는다, 이렇게 막 따지죠. 이게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조용한 살인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 물통 안에 혈액이 맑아지면 저염고미 농도가 와서 대사가 이루어지면 맑아지죠.
이렇게 되면 pH를 유지해 주면서 대사증후군이 치료되면서 간이 좋아지고 치장이 인슐린 분비가 좋아지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없어지고 혈액 개선의 체액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대사증후군 초기 때는 별 증세가 없어요. 그렇죠? 합병증 왔을 때 찾아온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간염 온 사람이 있죠. 이 간염 온 사람이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그러면 간염 온 사람들이 바로 해독을 못하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해독할 수 있는 무기질, 이런 방법을 또 증명된 사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부모에게 저항절개로 태어난 애들, 저체중으로 태어난 애들, 과체중으로 태어난 애들은 전부 대사증후군이기 때문에 조용한 살인자로 죽어간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그런 걸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염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고미라고 하는데요. 염도가 낮고, 그리고 염도가 얼마나냐? 47%입니다. 그리고 고미는 미네랄이, 다시 말하자면 미네랄이 53%입니다. 이것이 저염고미, 리퀴드맥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몸속에 얼마를 유지해 주냐. 우리 몸속에 3.5%가 유지돼 줘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닷물 있죠. 이 바닷물은 저염곰이에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시면 나트륨이 47%고요. 미네랄이 53%가 들어있는 이 바닷물은 불멸의 물질, 썩지 않죠? 바닷물이 썩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저염고미가 우리 혈액 속에 들어오면 절대 우리 몸이 불로초나 똑같아요. 젊음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이러한 물질입니다. 리퀴드맥을 생산하고 있는 충남 부여공장. 리퀴드맥은 바닷물 농축액에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한 겨우살이, 청미래, 오가피 등의 약초를 넣어 1년 이상 숙성, 발효시켜 만든다. 염분은 낮고 미네랄은 높다고 해서 저염곰이라고 불리는 리퀴드맥은 미네랄 농축액으로 체내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미네랄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다. 리퀴드맥은 이런 미네랄 중에서도 과다하게 섭취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나트륨은 적게, 유익한 다른 미네랄은 많이 채운 최상의 미네랄 농축액이라고 할 수 있다. 자, 먹는 물이 뭐죠? 포도주도 물이죠. 또 뭐예요? 뭐가 물이요? 자, 과일도 물이죠. 또 뭐 야채도 물이죠. 자, 여러분이 먹는 모든 물이나 야채나 과일이나 밥이나 죽이나 모든 음식에 떨어뜨려 섭취만 하면 혈액 체액이 저염고미가 맞춰주니까 pH가 유지됨으로 해서 그 대신에요, 유지되는 것보다 경련이 일어났던 분이 싹 없어져요. 그리고 피부병이 가렵질 않아요. 그 다음에 쥐나는 게 또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몸속에는 저염고미를 사용처가 어디냐? 모든 음식,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난 다만 털을 먹어도 뿌려서 먹어요. 리퀴드맥은 우리의 식생활 전반에 걸쳐 두루 사용될 수 있다.